네, 뭐 얼마 전에 또 월급날이었잖아요. 네. 이제 머니가 안전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월급은 그냥 스쳐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근데 가끔 이제 아주 가끔 조금씩 여윳돈이라도 이제 생긴다면 이 돈을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땐 이분한테 물어봐야죠.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네. 저의 그 돈이 있잖아요. 돈 관리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우리 엄마한테 줘야 되는 건지 와이프가 아직 없으니까요. 예. 어떤 결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아내가 생기신다면 아내한테 맡기실 의향은 있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없군요. 사실 누구한테 돈 관리를 뭐 맡기느냐 내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에 대한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윳돈이 가끔 생길 때도 있는데 이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생기는지 또 그렇게 생긴 여윳돈을 얼마의 기간 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들은 집집마다 모두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미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윳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사연 만나보시죠. 4억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작년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재계약 시 3천만 원을 되돌려받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보, 저것 봐. 전세 다시 오른대. 아니 이게 추세를 보니까 내년에는 많이 올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여윳돈 넣어둔 거 어떻게 됐지 여보? 만기가 끝나도 이 3,150만 원? 이 돈으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재계약 못하는 거 아니야? 예금에 넣어두는 게 최고라더니. 지금이라도 이거 좀 굴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아내가 주식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냥 예금에 묶어두자고 했거든요. 재계약까지 1년 남은 상황입니다. 여윳돈 3천만 원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윳돈 3천만 원. 근데 벌써 1년 동안 예금에 묶어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1년 전이었죠. 1년 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2년 정도 묶어놔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금이 거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약간 크게 잘못한 건 없네요. 네, 일단 크게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굴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 3천만 원에 붙는 이율이 연 3.1%라고 했으니까 2년 후에는 한 157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예. 기간이 1년 후에 또 계약을 새로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다 끝나면 네, 5%에 묶여있던 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얼마 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이분들이 참 걱정이 되긴 되겠어요. 뭐 안 쓰는 돈 지금이라도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뻥튀기 한다고 하죠. 네.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뻥. 요즘 전세값, 아파트 전세값이 쭉쭉 오르고 있는데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 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 뭐 1년 내, 뭐 한 달 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괜히 단기간 내에 뻥튀기 하려다가 원금 손해 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통상 3년 내에 단기간 정도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은 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그런 안전한 상품 중에서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느냐 요거 고르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A은행의 이자가 몇 프로냐, 뭐 B은행의 이자가 몇 프로냐 요거 따지는 거라서 사실 같은 위험 대비 어느 곳이 조금이라도 내 돈을 불려줄 수 있느냐 이거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뭐 뻥튀기는 안 되더라도 네. 원금 손실을 좀 이렇게 없애고 이자가 높은 거 네. 좀 알려주십시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을 굴리고 싶다. 그 여윳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묶어두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이분들 통장에 있는 돈은 사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여윳돈이 아니라 3천만 원 정도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성의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묶여놓을 수 있느냐 이 기간인데요.
단기간에 굴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목돈을 만들 것이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전세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반드시 찾아서 써야 하는 돈이죠. 네. 이럴 경우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CMA, 파킹 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선 채권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근데 소장님 아까 정기예금이 이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채권을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사실 1년 그 미만의 기간 동안은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은행에서 내놓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뭐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혹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지 이분들처럼 한 10개월, 11개월 뭐 이렇게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10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1년 미만인데 확정적으로 그 시기에 돈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돈을 묻어둘 수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만기가 남은 채권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이라는 건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이 있는데 2년 6개월 전에 발행한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만기는 6개월 정도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 투자하면은 6개월 정도만 투자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아까 3.1% 이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높아요? 사실 이 3.1%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채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10%가 넘어가는 채권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오. 그런데 부도 위험이 그만큼 크겠죠. 그러니까 발행 대상이 신용 등급이 낮다 그러면 위험한 건데 이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보시면 됩니다. 최상의 신용 상태가 AAA, A가 3개 붙은 이 트리플 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뭐 가장 낮은 D 등급까지 약 20개 정도의 이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신용 등급 BBB 이상을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요. B가 2개 붙은 더블 B 이하를 투기 등급으로 하는데 최소한 투자 등급 이상의 채권을 투자하는 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뭐 1년 내에 안전하게 자금을 좀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A 등급 이상의 이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쭉 살펴보면서 안전한 등급의 채권을 선택하는 게 예.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채권은 어떤 점이 장점인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를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좀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목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가 많아지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채권은 그런데 제값보다 싸게 사서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을 9,000원에 사고 뭐 10,000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이 1,000원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죠.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짜리인 채권의 이자가 뭐 1%다. 이런 채권을 9,800원에 샀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걸 10,000원으로 돌려받았을 때 연이율은 한 3%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3%짜리 정기예금에 비해서 세금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목돈이 아니고 오. 그냥 월급 타는데 월급에서 조금씩 남아요. 그러면 요걸 목돈을 만들고 싶어. 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매달 적금 넣거나 적립식 펀드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매달 이제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돈이니까. 그렇죠. 이게 좀 기간이 길다면 말씀하신 적립식 펀드도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뭐 1년 안에 나는 목돈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확정적으로 1년 안에 1,000만 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적금으로 돈을 모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적금은 만기 전에 깨면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확실히 맞아. 손해는 맞잖아요. 네. 예. 근데 혹시나 중간에 막 돈이 좀 필요하면 이게 1년은 못 버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자는 조금 더 받고 싶고. 아이고 성격이 급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자 조금 포기를 하시더라도 언제 꺼냈어도 약속된 이자를 주는 뭐 CMA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파킹 통장 같은 걸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하루만 맡겨둬도 1일 단위로 이자를 줍니다 하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파킹 통장과 CMA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생기는 여윳돈을 단기간에 불리고 싶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윳돈을 파킹 통장에 넣어라. 예. 혹은 뭐 CMA 계좌에 넣고 굴려라.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파킹 통장이 이게
주차할 때 또독 파킹 또독 맞습니다. 맞죠? 그. 예, 파킹. 그러니까 잠시 차를 세워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 돈도 잠시 넣어둔다 이런 의미에서 뭐 파킹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들이 고객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높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루만 넣어둬도 높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파킹 통장이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파킹 통장이 한 4, 5% 정도 이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와. 요즘에 한번 살펴보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2.7%에서 한 2.2% 정도의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이자를 많이 올릴 때는 조금 더 경쟁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높은 금리의 파킹 통장을 내놨었는데요. 요즘에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좀 낮추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파킹 통장도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성격 급한 저한테는 네. 살짝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CMA는 뭐예요? CMA 우리말로 하면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해도 네.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수시입 출금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다가 어떤 특정 대상에다가 돈을 굴립니다. 그걸 대신해 주는 건데 뭐 수시 입출금이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이체, 뭐 카드 이체 이런 것들 다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과 그냥 차이가 없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킹 통장과의 그럼 차이를 꼽자면 이 파킹 통장은 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CMA는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이 자동적으로 특정 대상에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파킹 통장이나 CMA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A도 뭐 맡겨만 놓으면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다만 뭐 예금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요즘 잠깐 돈을 굴린다고 했을 때 인기 상품이 또 있던데 그 초단기 예금 네. 들어봤거든요. 예금은 뭐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하는데 수익이 글쎄 초단기라면 기간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 1년 만기 예금 정도만 생각을 했고 짧아야 6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3개월, 6개월짜리 외에도 한 달만 예금을 해도 돈을 넣어주는 이런 초단기 예금들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도 연 3%대 이자를 준다 이런 상품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는 점에서는 파킹이랑 CMA 이 친구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연이율을 따져서 더 이자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초단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점이요? 예, 예금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장점이 단기간이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은 초단기 예금은 예금이라는 거? 묶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금 상품이다 보니까 입출금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단기라고 해도 1개월 동안은 돈을 묶어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은행들이 경쟁하면서 파킹 통장이라는 것도 내놓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고객들이 돈 맡겨놓고 수시로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네. 금리 많이 줬는데 그 중간중간 빼가버리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뭐 1개월, 2개월 동안은 돈을 좀 묶이게 만들자. 그리고 그 약정 기간을 안 지키면 이자를 안 주도록 하자. 이런 게 은행으로서는 좀 유리한 점이죠. 그래서 파킹 통장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대신에 돈이 좀 묶일 수 있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나의 상황에 지금 어떤 게 맞는지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